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신경외과 레지던트 분을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신경외과가 어떤 과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신경계에서 수술로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을 이제 뭐 약으로서 케어를 하거나 그런 것들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는 과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종양 파트, 머리 쪽에 생기는 종양을 치료하는 과, 혈관 파트라고 해서 이제 머리 안에 있는 혈관을 집중적으로 보는 과, 그리고 정의기능 파트라는 게 사실 제일 생소할 텐데 이상운동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병들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잘 모르는데 척추도 신경외과의 메인 파트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는 소아 파트. 그래서 앞서 말한 그런 질환들 중에 소아에서 굉장히 호발하는 질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앞에 말한 그런 질환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타 대학 병원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세브란스 병원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환자군이 되게 다양하고 희귀한 질환도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죠. 신경외과라는 분과가 외과에서 갈라져 나와서 처음 시작된 곳도 여기고, 자신 있게 우리나라에서 이과만큼은 세브란스가 제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그 수련이나 교육 과정에 참여를 많이 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실제로 커리큘럼도 그렇고 바쁘고 힘들고 졸리지만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교육이 있거든요. 전공의 교육. 다 꾸벅꾸벅 졸면서 수업 듣고. 그 외과도 되게 많잖아. 그런 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굳이 신경외과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 간이나 장 같은 거는 한 1cm 더 떼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아무래도 신경외과 수술이 정말 1mm 더 가냐 안 가냐로 환자가 깨냐 안 깨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실 그래서 아직도 되게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그만큼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치, 1mm. 그 1mm가 환자분의 예후 생사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1mm, 1분 그게 신경외과의 묘미이면서도 스트레스지. 내가 손을 대서 이 환자가 나빠질 가능성과 그 부담감, 그 두려움 이런 게 저는 이제 수술방을 들어갈수록 좀 더 크게 다가오는데, 교수님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사실 궁금합니다. 아주 강철 가슴이신 교수님들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하기 전에 그 탈의실에서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들어가지.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신경외과에서 가장 보람찼던 적은 언젠가요? 환자분들이 확실히 좋아졌을 때죠. 그렇게. 근데 이제 저희 과는 치료가 잘 되면 기능을 회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님처럼 처음에 올 때는 막 절뚝이면서 뭐 통증 때문에 오래 못 걷고 이렇게 하시다가 한 달 후에 뭐 외래를 오셨는데 이렇게 뚜벅뚜벅 잘 걸어오시고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럴 때가 가장 보람 있고 기쁜 것 같아요. 신경외과 의료진들이 가장 멋있어 보이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긴 수술을 마치고 뭐 탈진해서 쓰러진다거나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들보다도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렇게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나이 지긋하신 거의 주임 교수님급 교수님조차도 매일 아침 6시 늦지 않게 컨퍼런스 나오셔서 다른 과들 교수님들이랑 토론하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항상 최신 발간되는 논문들 이런 거 다 읽고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태도가 세브란스 신경외과를 최고로 유지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외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지? 실은 신경계 질환 중에 굉장히 아직도 정복 못한 질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마비 환자들 다시 걷는 그런 걸 이제 신경 재생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종양 환자, 암 환자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그 평균 생존율이 짧은 병 중에 하나가 뇌에 생기는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병이고, 그런 아직까지 정복 못한 질병이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연구해서 더 뻗어나갈 분야가 많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들어와서 봤는데 괴리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예. 보는 거랑 직접 들어와서 겪은 거랑 그게 뭐가 있을까? 신경외과가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신경외과가 이제 바이탈 서저리다라는 이제 생각이 생각보다 흔하고,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피 튀기고 막 혈압 떨어지고 이러는 상황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경외과가 바이탈 서저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그럼 그게 신경외과가 뭐 안 중요하단 말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게, 어쨌든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그거를 온전하게 보존해 주는 게 얼마나 또 막중한 책임인지, 이런 걸 신경외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신경외과에서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증 환자지. 그 소위 말해서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 예.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신경외과에서는 사실은 혈압과 같은 바이탈이 막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많이 곤란하지 사실은. 드라마에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드라마에는 그런 장면들이 간혹 있지. 주변에서도 신경외과가 많이 힘들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신경외과 그렇게 진짜로 많이 힘든가요? 진짜 이제 중요한 콜. 지금 당장 내가 교수님을 깨워서 이 환자를 뭐 수술방을 데려가야 하는 일이 조금 다른 과에 비해서는 잦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들죠. 어떤 환자들은 좀 당겨서 밤늦게라도 좀 수술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신경외과 환자를 보다 보면 결국에는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나. 몸이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환자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켜봤을 때 참 선생님들이 해진 올 때나 항상 그때 관리해 준 걸 보니까 정말 피곤하겠어요. 원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신경외과 하면서 혹시 신경외과를 괜히 했구나 라고 후회하는 경우는 없었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돼. 근데 있는 그대로. 힘든 적은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후회한 적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 게, 다른 과를 갈 이유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신경외과를 왔기 때문에 뭔가 후회를 하려면 이제 딴 데 갈 걸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후회한 적은 없었고, 이제 가끔 내 와이프가 이제 그때의 홍윤기한테 지금의 자네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고민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공의 생활만 놓고 고민을 하지 말고, 그 뒤에 너의 전공의 트레이닝이 끝나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를 보고 진로를 결정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전공의 생활은 4년이고, 그러니까 그 4년은 사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4년이 무서워서 그 이제 뒤에 있는 그런 멋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못 된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카메라에 대고 신경외과에 대해서 한마디만. 신경외과는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매력적인 과입니다. 꼭 많이 지원해 주시고,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드라마틱한 환자의 호전을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경이로움, 성취감, 내가 여기에 도움이 되었다는 어떤 자부심? 근데 그게 또 환자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이런 데서 얻는 보람이 되게 크니까 너무 겁먹지 않고 와줬으면 좋겠어요. 뭐 힘들고 그래도 환자들을 보면서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경외과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살게요. 선생님들 항상 그 고생한 걸 보고 항상 감사하고 살게요.
신경외과에는 몇 가지 매력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매력은 신경외과에 다루는 뇌는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새로운 학문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학문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다루는 아주 크리티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게 두 번째 매력입니다. 세 번째 매력은 신경외과의 영역은 날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뇌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척추 환자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자군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과, 저는 신경외과라고 생각하고요. 신경외과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가치인 더 퍼스트 앤 더 베스트에 가장 부합하는 과 신경외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1등을 만들어가고 싶은 많은 분들 지원해 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뇌와 척수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 여러분과 같이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신경외과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경외과는 연차별로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로 먼저 빨리 일을 하면 빨리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꼭 오십시오. 학생 때도 신경외과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3년 차가 된 이 순간에도 신경외과보다 더 멋있는 과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외과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배울 수 있는 부분 많고 보람도 많이 느끼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외과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